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내가 한 달 이상은 가져갈 종목 같은데 이 종목을 내가 어디서 잡아야지 가장 안정적일까를 고민 이제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처럼 실적을 근간으로 주가의 형성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완전 수학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녹화해 볼 겁니다. 제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만졌지만 이 셀트리온 종목을 건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녹화를 하게 됐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 평판이라던가 종목 평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잠잠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늘어진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비교했을 때 뭐 HLB 같은 기업들처럼 뭐 눈앞에 FDA라던가 눈에 크게 보이는 호재들이 당장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매수세를 끌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이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께는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가져가야 될 근거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등등의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녹화하면서요, 보유해도 되는 이유와 매수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단가에서 어떤 단가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최적의 가격을 찾는 공략법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추가로 잡았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목표가를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HLB라던가 이런 기업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이슈들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자체의 흐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추가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이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 영상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유해도 되는 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제약바이오 훈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HLB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자꾸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궤를 조금 달리하는 셀트리온 그룹과 양대 산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서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권을 완전히 잡고 있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다. 당연히 재무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HLB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필요한 초기 자본보다 신약 개발이 필요한 초기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잡고 있다 보니까 국내 판권을요, 이 HLB나 후속적으로 올라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요, 국내 판권만 잡아서는 장사가 안 돼요. 무조건 미국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선택지가 갈리는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유럽 시장, 우리가 EMA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금 먹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막 진출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적극적인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뭐 HLB라던가 뒤이어 따라오는 다른 기업들도 지금 미국 시장 문 두들기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지금 앉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좀 해봤을 때요, 반도체 맨날 가는데, 반도체 실적 좋다던데 찍해봐야 살짝 오르고 말아버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엔 삼성전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반도체 업계들이 추세를 위로 꺾어 올라서 간다고 한들 얼마나 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더라.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충당을 좀 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자리 잡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잡기가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EMA를 거쳐서 셀트리온 쪽이, 그리고 신약 개발 쪽에는 FDA를 거쳐서 HLB 쪽이,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산맥이 거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제대로 안정을 못 받고 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주를 공략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HLB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아니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던가, 아니면 아예 밑에 있는 관심 못 받았는데 이슈를 자꾸 파가지고 이 종목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식으로 잡는,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테마주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제약 바이오를 할지라도 투자 성향이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매수를 하려면 무조건 대표주를 건드리는 게 이득이에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낙폭이 생겨도 손실이 적고요, 올라간다면 추세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 종목을 넣어야겠는데 신약 개발 기업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한번 유예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하한가를 2번이나 맞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을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캐시카우라고 불릴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표주가 단연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계속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겠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요,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요, 물론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사업 영향권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본다면 셀트리온 제약의 보유 의지는 충분히 강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처럼 이슈를 파고 만드는 것보다 그냥 내실을 먼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담지 않게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 상태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냥 회사가 그냥 조금씩 운영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다가 특허 등록을 해두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과 부강약품이 상반기 국내 업체 특허 등재 순위에서 1, 2위. 지금 1위 상반기 국내 특허 등재 순위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혹은 해외에서 받아들여온 거에 대한 특허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시피를 받아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부터 레시피를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받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약품을 다른 기업들이 쓰지 못하게 막아줘야지 내가 팔 수 있는 판매 독점권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이 레시피를 받아와서 혹은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특허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허량이 지금 현재 상반기 국내 특허 등록 1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가 해외에 있는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작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을 먹고 있다면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게 될 겁니다. 본진이 튼튼하면 해외로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논다 그래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 판매 시장 규모 자체가 몇 조 단위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가 1,1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미국 시장은 이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현재 EMA에 진출은 해 있으나 여기서부터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국내에서부터 조금씩 이 독점권을 활용해서 매출적인 부분을 끌어올려가면서 안전성을 키운다. 즉 내실을 다진다면 미국 시장까지도 공략을 차후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발판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비전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보통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 제약이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맨날 오늘 수급은 얼마 들어왔네요. 차트가 지금 어디 갇혀 있네요. 바닥이네요. 이런 얘기밖에 못 들으셨을 건데 보통 이 업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를 하려면요. 이 업종 상황이 어떻고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투자가 제대로 성공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비전은 아직 괜찮다. 아주 좋은 편이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바이오시밀러 업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신약 개발 기업들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찍어내서 파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 제약의 보유나 혹은 매수 근거를 가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비전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끌어야 된다? 초단타, 단타, 단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의 매매를 보셔야 된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많은 수익을 뽑아낼 거면요. 그리고 이렇게 중기 이상의 매매를 뽑아갔을 때 높은 비전으로 인해서 이게 충분히 기업 가치와 주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 중기 매매는 다른 시간대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줄 것이다. 방향성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슈가 나오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뭉친다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쳐지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합쳐지게 되면 누가 이득인가요? 누가 이득이에요? 뭐가 이득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잡아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합병이라는 잠재적인 이슈가 있는 전제로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PPA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PPA라고 하는 거. 이게 회계 용어인데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M&A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M&A,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PPA는 잘 모르십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볼 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영상 보면서 이 PPA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그거 오늘 제가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동네를 걷다 보니까 되게 잘 되는 카페 간 게 있어요. 손님도 진짜 많이 가고 커피도 맛있고 음식도 잘 팝니다. 디저트도 많이 팔고 손님들이 막 줄 서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카페를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참 재밌고 장사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부동산 가서 저 카페 매물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약 1억 5천만 원이래요. 1억 5천만 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1억 5천 이상은 있어요. 한 2억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억 있으니까 1억 5천이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찾아갑니다. 카페 사장을 찾아가요. 그 카페 사장한테 내가 이 카페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5천만 원이던데 이거 나한테 1억 5천만 원에 파세요라고 했더니 카페 사장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팔려면 적어도 3억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세가 1억 5천인데 왜 3억씩 받습니까? 네,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액이 뭐냐? 바로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권리금. 권리금이 뭡니까? 이 카페의 원래 시세는 1억 5천만 원이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시세만큼 팔면 내가 손해이지 않느냐? 난 더 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바로 권리금이라는 겁니다. 권리금. 자, 기업이 서로 M&A를 할 때요. 이 기업이 이 기업을 삼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만약 이 기업이 이 기업을 삼킬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쉽게 말해서 이 시세보다 낮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시세보다 높다면 이 차익 금액을 또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예 모르는 기업들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셀트리온 형제들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을 삼키는 건데 왜 이걸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이 발행이 돼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기업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여기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대주주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즉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권리금 이거를 여기 회계 용어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 권리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만 계산되면 PPA 어렵지 않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 어딘가에도 땅도 있고 또 어디에 레시피를 혼자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또 가치가 또 높네 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가면서 이 영업권과 이 차익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기 쪽 재무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권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땅이 약 100억 정도 있고, 이 무형자산이죠. 이 레시피라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한 200억어치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영업권이 500억이라면 이 금액만큼의 차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500억에서 300억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업권은 200억이 된다. 이게 여기 재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PPA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기업 가치만 두고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기업 가치가 높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권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이냐?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PPA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영업권을 받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이 제시하는 영업권을 깎아먹을 만큼의 어떤 무형 재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영업권들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 받으면서 기업을 팔 수 있는 거고, 그 대주주가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이 셀트리온 합병을 목표로, 혹은 합병이 되면 누가 이득이에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셀트리온 제약을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권이 넘어간다 한들 이 기업의 방향키는 원래 셀트리온이 잡고 있었다. 불안정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을 잡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다 들어보니까 이 셀트리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단타로 이슈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받쳐지고 내실 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합병까지 목표를 보고 있구나,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내가 한 달 이상은 가져갈 종목 같은데 이 종목을 내가 어디서 잡아야지 가장 안정적일까를 고민 이제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처럼 실적을 근간으로 주가의 형성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완전 수학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얼마큼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했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기업 가치와 주가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를 통한 방정식을 통해서 이 주가가 어디가 적당한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게 적당하다, 내려가면 어디가 적당하다, 이런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릴 거예요. 아까 처음 약속드린 대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셀트리온 제약의 공략 단가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계산을 토대로 한 목표가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가격만 보고 달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매일매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매일매일 수정해서 봐줘야 된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매일매일 수정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에 해드린다 한 건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냐, 요 내용과 플러스 설명드렸던 이슈들을 제외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는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약속드린 대로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이 내용 모두 100% 무료로 설명드릴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남기셔서 빨리빨리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죠.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 한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 제약 하나만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이에요. 종목 하나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안전 범위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적어도 2개 종목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 하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큰 변동이 없고 갇혀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셀트리온이랑 좀 흐름이 비슷하죠. 높낮이만 좀 다를 뿐. 상당히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추세를 잡던 아니면 보합비는 확실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볼륨, 거래량을 받아주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략 단가, 목표가, 근거들을 기반으로 모두 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이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건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 남기셔서 채팅방에 빨리빨리 입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